안녕하세요. 다세드 원장 최종인입니다. 4장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 하겠습니다. 3장에서 저압 전기 설비를 했고, 이제 4장에서는 고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류는 1000V 초과, 직류는 1500V 초과입니다. 그리고 7000V까지. 특고압은 7000V 초과, 직류 교류 모두요. 그런 이러한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절에서는 접지 설비입니다. 우리가 저압에서 접지해서 TN 접지, TT 접지, IT 접지를 했고요.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도 접지 설비가 있는데 저압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기계, 기구, 시설 및 옥내 배선, 고압, 특고압 기계, 기구로도 시설하고 저압 옥내 배선 있었죠. 그것처럼 고압이나 특고압도 옥내 배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은 대부분이 고압, 특고압이겠죠.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 설비.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전력 보안 통신 설비라고 해서 한전에서 전력 개통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 고장 신호 등을 주고받는 그런 설비 등을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를 공부를 하고요. 먼저 1절에서 접지 설비를 보는데, 접지 설비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혼촉이란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압이나 특고압이 이렇게 있을 때 고압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큰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하죠.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저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기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적으로 혼촉이 되는 거고요. 혼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지 설비를 하거나 혹은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는 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 혼촉 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 전선의 시설. 그래서 이런 변압기에서 여기에 저압 옥외 전선을 시설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압,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혼촉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위험 방지 시설을 하고요. 네 번째로,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우리가 앞에서 저압에서 한 접지는 어떤 접지였어요? 대부분 저압 계통의 접지라고 해서 감전 보호 등으로 사용됐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중성점 접지, 전력공학 시간에서 배웠던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 그런 부분입니다. 접지의 목적이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접지 설비를 시작을 하는데, 보세요.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혼촉 말씀드렸죠? 고압 전로 또는 특고압 전로,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의 중성점에는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혼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압 측의 중성점에는 접지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압에서 접지는 TN, TT, IT 접지였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감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됐었고, 여기에서는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은 혼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압 측이 Y결선이다 그러면 여기 중성점에 접지를 합니다. 만약에 델타 결선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임의의 한 선을 접지를 합니다. 네,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일반 사용전압이 35kV 이하 특고압 전로에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장 값이 15ohm을 넘을 때는 접지장 값이 15ohm 이하로 한다. 이랬을 때 이 접지 저항 값이 15ohm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저압이에요.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을 하기 어려울 때는 저압 측의 한 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중성점은 Y결선만 중성점이 있죠. 델타 결선은 중성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Y결선은 중성점을 접지를 하면 되는데 중성점을 하기 어려운 델타 결선은 저압 측의 임의의 한 단자에 접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300V 이하인 경우에 이렇게 저압 측의 한 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접지공사는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시행해야 됩니다. 1변압기 1접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시행할 수 있는데 다만 접지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변압기 밑에 접지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접지를 하기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접지장 값을 혹은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5.26에 4. 네. 5.26에 4. 5.26에 4 이상의 가공 접지도체를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변압기가 있으면 여기에 접지공사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접지 저항 값을 앞에서 했던 15ohm 이하 등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접지 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5.26의 4를 어떻게 5.26kN의 4mm를 어디 안에 200m 안에 시설하면 된다. 네, 이런 겁니다. 이런 수치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어려울 때 나의 규정에 의하여 어려울 때는 가공 공동지선입니다. 가공 공동지선이 이렇게 여기서 접지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해서 이 이상의 시설 장소에 접지공사를 했는데 이 가공 공동지선이 5.26에 4 똑같습니다. 경동선을 사용해서 가공전선, 저압 가공전선 규정에 준해서 사용합니다. 저압 가공전선 있죠? 도로 횡단 6m, 그 다음에 철도궤도 횡단 6.5m 그 저압 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해서 시설하고 그 다음에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지름 400m 이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지공사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접지공사 지름 400m요. 앞에서 이렇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200m 안에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름 얼마 할까요? 여기 지름은 400m가 됩니다. 그래서 200m까지 떼어서 놓을 수 있는데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 이내의 지역에서 그 변압기에 접속한 전로 바로 아래 부분에서 각 변압기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가공 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변압기 중성적 접지 규정에 의해서 접지저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도체 가공 공동지선부터 분리했을 경우 각 접지도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은 300ohm 이하로 할 것. 어떤 말이냐면 얘를 하나를 측정을 했을 때 접지저항 값이 300ohm 이하일 것입니다. 하나를요. 근데 여러 개를 시설하면은 병렬로 여러 개를 시설할수록 그 접지저항 값은 감소하겠죠. 일단 1km마다 하는 지역 했을 때 전기저항 값이 300ohm 이하일 것. 여기서도 수치입니다. 수치. 일단 전선은 5.6에 4고요. 200m까지 떼어 넣을 수 있고 지름 400m. 그리고 앞에서 접지저항 값은 15ohm이라고 했고 1km마다 했을 때 각
각각의 접지극, 접지극, 접지극 각각은 300옴 이하로 할 것. 두 번째. 혼촉 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 전선의 시설입니다. 혼촉 방지판, 좀 전에 그렸던 것처럼,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접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는 중성점 접지였잖아요. 저압축을 접지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혼촉 1차와 2차를 혼촉 방지판 시설하면 여기 전류가 흘러서 여기 이렇게 하더라도 이 혼촉 방지판에 의해서 혼촉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 비접시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 1차 측이 고압이나 특고압이고요. 2차 측이 비접지식의 저압전로입니다. 그런 변압기로서 고압권선 또는 특고압권선과 저압권선 간에 금속재 혼촉 방지판, 까만 거 이거예요. 있고, 그 혼촉 방지판에 뭘 한다? 2차 측 중성점을 접지하는 것이 아니고 혼촉 방지판에 이렇게 접지를 한다. 근데 이렇게 시설할 때 조건은 저압전선은 한 구역 내, 한 구내에만 시설을 하고, 이 저압전선은 한 구내, 여러 구역 내를 모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구내만 시설을 하고요. 저압 가공전선은 이때 혼촉 방지판 설치하고 접지를 했을 때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옥상 전선은 케이블일 것.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그 다음에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을 하지 않을 것. 혼촉 방지판에서 하고 접지를 하면요. 그런데 고압 가공전선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해도 된다. 네, 이런 조건입니다. 세 번째 이제 뭐냐?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1차가 특고압이고요. 2차가 고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압기 이렇게 있겠죠. 특고압 측과 고압 측이 있는데, 특고압과 고압 측 사이에 혼촉 방지를 위한 위험 방지 시설은 뭐냐? 저압은 어떻게 됐어? 고압과 특고압 등과 저압은 저압 측에 중성점 접지를 하거나, 델타 결선에는 임의 한 점을 접지를 하거나, 혹은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접지를 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특고압과 고압에서는 고압전로의 사용 전압의 3배 이하, 3배 잘 나옵니다.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는 그 방전하는 장치를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한국에 시설한다. 이게 이거 방전하는 거예요. 방전하는 장치를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한국에 시설한다.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다만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졌는데 방전하는 피레기를 방전장치가 아니고 방전하는 피레기를 고압 측 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거나, 특고압권선과 고압권선 간의 혼촉 방지판을 시설하여 접지작업이 15 이하인 경우에 그러지 아니하다. 정리가 되시죠? 보세요.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지면 방전장치를 시설해야 되는데, 특고압과 고압 사이에. 그런데 방전하는 피레기를 시설하면은 방전장치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과 고압 본선 사이에 혼촉 방지판, 2번에서 했었던 그 혼촉 방지판은 특고압과 고압을 결합하는 변압기 사이에도 혼촉 방지 설치하고, 다만 그 혼촉 방지판의 접지장 값은 얼마? 15 이하인 경우에는 방전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4번에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가 있습니다. 중성점의 접지는 우리가 1장에서 했던 거, 2장에서 했던 것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접지라고 하면은 보호접지 있죠, 보호접지. 감전 보호접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출도전부에 접지하는 것은 뭐예요?
감전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이죠. 감전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이 이런 보호접지인데, 중성점의 접지는 뭐예요? 전력공학에서 배우셨죠? 중성점 접지는 직접 저항, 소호, 리액터, PC 접지, 피터콜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2.9kV에서는 중성점 다중 접지를 하고, 저항 접지는 요즘 크게 추세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점에 저항을 연결해서 하는 접지고요. 소호 리액터 접지는 이것도 보통 66kV 선로에서 사용하는데 요즘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직접 접지,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접지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요. 중성점 접지의 목적은, 여기서 말하는 중성점 접지는 보호 접지에서 하는 것과 다르고 전력공학에서 하던 그 중성점입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 전로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직접 접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락 전류가 굉장히 커지죠. 지락 전류가 커지니까 지락 전류를 검출이 쉽습니다. 지락 전류 검출 쉬우니까 보호 장치, 보호 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그럼 이상 전압의 억제. 직접 접지하면은 이상 전압이 억제되죠. 사고 시 중성점 전위가 대지전위, 대지전위 상승이 얼마 되지 않죠. 비슷합니다. 유효 접지 뭐예요? 사고 시 대지전위 상승이 1.3배 이하로 제한하는 그런 것이 직접 접지로서 이상 전압의 억제가 됩니다. 대지 전압의 저하. 그래서 접지지만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중성점 접지의 시설 볼게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중성점 접지는 직접 접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접지 극은, 중성점 접지 극은 고장시 그 근처 대지 사이에 생기는 전이차에 의해서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접지도체는 일반적으로 연동선 16입니다. 연동선 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압전로의 중성점이 시설하는 것은, 저압전로의 중성점이 시설하는 것은 공칭단 면적 6 이상의 연동선이 됩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저항기, 리액터. 저항기 뭐예요? 중성점 접지 중에서 저항 접지. 얘는 리액터 접지입니다. 소호 리액터 접지.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접지 도체, 직접 접지, 저항기, 저항 접지, 리액터는 소호 리액터 접지입니다. 등은 취급자 이외자가 출입하지 않은 이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할 것.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에 안전권선, 유휴권선, 내장권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접지공사를 한다. 변압기 안정, 유휴, 내장권선이 있을 때 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중에서 저항 접지가 있습니다. 저항 접지는 저저항, 중저항, 고저항 있죠. 그 중에서 고저항은 중성점 접지는 비접지와 성질이 유사하죠. 저항이 높으니까 비접지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저항 중성점 접지 계통은 일단 300V 이상 1kV 이하 3상 교류 계통에 적용한다. 저저항, 중저항, 고저항 중에서 고저항 중성점 접지는 300V 이상 1kV 이하 3상 교류 계통. 그러니까 뭐요? 저압이죠, 저압. 네. 계통에서 고저항 중성점 접지를 사용하고, 접지 장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접지국 도체 사이에 이렇게 Y계선 했을 때 접지국 여기 있고요. 중성점 여기 있으면 이 접지 장기는 중성점과 접지국 도체 사이에 이렇게 저항기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2번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에서 접지 장기에 접속하는 점까지 중성선은 얼마? 구리 10,
이상, 뭐 알루미늄 또는 동복 알루미늄선은 16, 구리 10. 이럴 때 이 전선은 구리 10, 알루미늄 16 이상의 전련전선으로 접지전기의 최대 전기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입니다. 기기 본딩, 기기를 연결하는 거죠. 기기에 본딩 접속하는 것. 본딩 점퍼의 굵기는 일단 접지극 도체를 접지 저항기에 연결할 때, 접지극 도체를 접지 저항기에 연결할 때 접지극 전선이 봉, 관, 판이면 16입니다. 콘크리트 매입으로 할 때는 25. 그 다음에 접지링으로 연결되는 접지극 전선, 접지링으로 연결되는 접지링과 같은 굵기 이상일 것이고, 이것 제외하고 상전선, 선전선 뭐 이런 최대 굵기에 따라서 접지극 전선이 있는데, 상전선, 선전선이 30 이하일 때는 접지극 전선이 10으로 하면 됩니다. 16이다. 공신남면 16이다. 10입니다. 25 있죠? 25 한다? 10입니다. 그 다음에 38 또는 50이면은 16. 38 또는 50이면은 16. 그 다음에 60 또는 80이면은 25인데요. 요 정도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1절 접지 설비에서 접지 설비였고요. 이제 2절 기계 기구 시설 및 옥내 배선입니다. 고압이나 특고압 기계 기구 시설. 고압이나 특고압 기계 기구 있겠죠. 뭐 차단기, 개폐기, 고압, 특고압 기계 기구 등. 그다음에 고압 옥내 배선과 저압 옥내 배선 시설 기준입니다. 보면 1번에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으로 배전합니다. 전기를 받는 거죠. 송전, 전기를 보내고요. 배전. 요거가 특고압 배전 변압기 뭐요? 흔히 볼 수 있는 주상 변압기 있죠. 길 가다가 전주 위에 올려진 그 변압기, 주상 변압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시설. 우리가 2단 강압과 1단 강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2단 강압은 특고압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2단. 1단 강압은 특고압을 바로 저압으로 바꾸는 건데, 특고압을 바로 저압으로 바꾸는 변압기 시설 기준이고요. 특고압 기계기구의 시설. 고주파를 이용하는 전기 설비에서는 고주파에 따른 그런 장애 방지,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개폐기 시설,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 피레기가 또 빠질 수가 없죠. 피레기, 압축 공기 개통, 고압 옥내 배선, 옥내 고압용 이동 전선, 옥내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 시설까지 해서 2절 기계기구 시설 및 옥내 배선 부분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인데, 배전용 변압기, 주상 변압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은 더 괜찮으실 겁니다. 특고압 전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 시설의 경우에는 특고압 전선에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나전선 아니고 고압 절연 전선 아니고요. 특고압이니까 특고압 절연 전선과 케이블이고, 이거 자주 나옵니다. 변압기 1차 전압은 35kV 이하. 우리가 주상 변압기 1차 전압 얼마요? 22.9kV죠. 22.9kV입니다. 일단 35kV 이하고요. 2차 전압은 저압이나 고압일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상 변압기가 뭐 3상으로 되어 있지만 1차가 22.9kV고 2차는 뭐다? 고압이나 저압으로 할 것.
변압기의 특고압 측에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변압기 2차 전압이 고압, 만약에 여기가 2차가 고압이다. 그러면 고압 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네.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시설 기준입니다. 이런 거 잘 나와요. 그 다음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시설입니다. 특고압을 직접 저압이라고 하면 22.9kV를 선간전압 380V, 상전압 220V로 변압하는 이런 변압기요. 주상변압기가 보통 이런 거죠. 주상변압기. 이게 아니면 특고압을 고압으로 바꾼다. 22.9kV를 3300 고압으로 바꿨다가 220으로 바꾸는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특고압을 바로 저압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전압이 만약에 22,900이고 220이면 전압이 100분의 1배가 되면 22,900에서 220이면 전압 100분의 1이죠. 그 똑같은 용량이라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용량이면 전류는 1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냐면 보통 여기서 큰 전류 사용하는 곳은 특고압을 바로 저압으로 바꾸는 변압기를 시설할 수 있다. 어떤 곳이냐? 전기로는 큰 전류가 필요하죠. 전기로는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은 소내용 변압기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변압해서 저기 갖다 전기를 다시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삼권선 갖다가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삼권선 변압기 등을 통해서 손에서 바로 22,900을 220V로 바꿔서 그 발전소 개폐소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연선에 접속하는 변압기, 주상 변압기 있죠. 저 주상 변압기 어떻게 돼요? 22.9kV를 바로 380, 220V로 바꾸죠. 25kV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적 건선과 저압적 건선이 혼촉한 경우 자동적 변압기를 전류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 혼촉이 되었을 때 자동 차단하는 것. 그 다음 사용 전압이 100kV 이하일 때는 고압 측과 특고압 측과 저압 측 사이에 접지 공사를 한 금속적 혼촉 방지판이 있고 접지장 시범 앞에서 했던 거 있죠. 그겁니다. 예. 그리고 교류식 전기 철도는 특고압을 바로 저압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특고압 기계기구는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은요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변압기에 울타리 쳐놨죠. 예, 사람이 접촉하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압도 마찬가지고요, 특고압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계기구 시설할 때는 뭐다? 울타리나 담 등을 시설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일반 높이에 시설하고 나서 울타리나 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울타리 담 등 대신에 어떻게 높이 시설하는 거죠. 높이 시설하면은 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할 경우는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요. 지표면과 울타리 담 등의 하단 사이 간격은 0.15m 이하로 할 것. 그러니까 이런 기계기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는데 이 높이는 2m. 하단은 축구공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단이 너무 넓으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애들이 공을 차고 놀다가 야구공은 어쩔 수 없고요. 축구공이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전기가 통하고 있지만 애들이 축구공이 아까우니까 들어가서 꺼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공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이것 하단 사이는 0.15m, 높이는
2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 담이 아니고 높이, 이것처럼 높이 시설하면은 울타리 담 등 시설할 필요가 없죠. 예. 했을 때 35kV 이하는 이 높이가 5m입니다. 5m. 35kV 초과 160kV 이하는 6m. 160kV 초과는 6m 단수 곱하기 0.12. 이건 뭐예요? 가공전선 규정하고 비슷하죠. 가공전선 규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160km 초과할 때 가공전선 6m 단수 곱하기 0.12.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도로 횡단할 때, 도로 횡단 기준입니다. 도로 횡단 기준할 때 160km 이하할 때 6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가공전선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m는 뭐예요? 도로 횡단이 아니고 뭐 일반적인 규정. 그래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2장에서 했었던 가공전선로 높이 규정하고 비교해서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에 고주파 이용 전기 설비에, 고주파를 이용하는 전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2회 연속 측정하면서 10분간 측정하고요. 했을 때 평균 값이 마이너스 30dB, 1mW를 0dB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로그 1mW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3승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주파 이용 전기 설비의 장애 방지는 일단 2회 이상 연속해서 10분간 측정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30dB, 1mW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0dB 이 정도 암기하고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입니다. 차단기나 개폐기 등이 온, 오프 할 때 아크가 발생하죠. 그 아크가 나무 목재 등이 붙어 있다면, 나무 목재 근처에 있다면은 그 아크에 의해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 차단기, 필회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 시에 아크가 발생하는 것은 목재의 벽, 철제는 크게 상관이 없죠. 목재는 아크로 인해서 불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목재의 벽이나 천장 기타 가연성 물체로부터 얼마? 고압은 1, 특고압은 2 해서 이게 그림 그대로 고압은 1, 특고압 2. 아크 발생하는 장치는 목재 천장 등으로부터, 목재 벽 등으로부터 고압은 1, 특고압은 2.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입니다. 고압 기계기구로 지표상 4.5m, 특고압은 얼마였어? 특고압은 5m였죠. 5m. 전압에 따라 달렸는데 특고압은 35kV 이하는 5m, 35에서 160까지는 6m, 한 160 초과는 6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였고 고압은 지표상 4.5m인데 시가지 외에는 4m. 4m. 특고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폐기 시설이에요. 개폐기 시설은 전로중 개폐기 시설하는 경우는 그곳에 각 극의 시설합니다. L1, L2, L3라면 각 극에 모두 시설한다.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서 개폐 상태 표시 장치, 개폐 장치가 ON이다, OFF다, 투입됐다, 차단됐다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고압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에 의해서 자연히 작동한 우려가 있으면 올렸는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올 우려가 있으면 자물쇠 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 쇠정 장치, 자물쇠 장치 등을 통해서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계폐기로서 이거 다 똑같잖아. 예, 똑같은데 부하전류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계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 개로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개로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 부하전류 유무를 표시 장치를 한 경우는 가능하고요. 전화기 기타 지령 장치를 또 시설하는 경우나 태블릿, 명판 등을 사용해서 부하전류 통신 시 개로 조작 방지를 한 경우, 이런 것들은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전로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 개폐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개폐기, 자동 개폐 기능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3장에서도 했지만 과전류라 차단기 하면 과부하 단락입니다. 단락인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차단기, 퓨즈 등이 있죠. 차단기나 퓨즈 등이 있습니다. 고압전류에 사용하는 퓨즈는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가 있습니다. 포장은 포장되어 있다. 그 퓨즈의 외부가 있다. 둘러싼 부분이 있다. 비포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은 1.3배 견디고 비포장은 1.25배 견디고, 그 다음에 포장은 2배에서 120분 안에 끊어지고 비포장은 똑같이 2배에 2분 안에 끊어질 것. 그래서 포장은 1.3배 견디고요. 그 다음에 2배 전류에 120분 안에 끊어질 것. 비포장은 1.25배 견디고 2배 전류에 2분 안에 끊어질 것. 그 다음 과전류 차단기는 동작 상태에 따라 개폐 상태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고압 특고압 부분, 고압 특고압 과전류 차단기 합니다. 저압이 아니고요. 9번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인데, 이런 부분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합니다. 여기 시설해야 된다는 거죠. 과전류 차단기를 여기 시설을 하는데, 여기는 시설 안 되어 있죠. 여기 시설 안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접지와 연결되어 있죠. 접지.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접지 도체나 중성선이나 전로 일부의 접지 공사하는 저압 가공 전선의 접지 측 전선에는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지 않습니다. 네. 접지 측 전선. 그 다음에 피렉입니다. 피렉이 아시겠지만 LA와 유사한 것이 SA, 서지 흡수기라고 있습니다. L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서 낙뢰 같은 건 외부 이상 전압 등 전체 이상 전압을 차단하는 것이 LA고요. SA 같은 경우는 진공 차단기 등에서 개폐 서지 전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SA 같은 경우는 서지 흡수기는 LA하고 비슷합니다. 기호도 똑같아요. 근데 SA는 차단기 등을 차단할 때 발생하는 그런 아크 전압, 개폐 서지 전압 등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것이 SA고요. 일단 기능 자체는 SA가 LA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렉의 시설인데, 일단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피레기를 시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 전압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상 전압이 변압기에 걸리기 전에 어떻게 피레기를 통해서 방전을 해버리는 것이 피레기입니다. 그러면 피레기 설치 장소가 어디냐? 피레기 설치 장소는 일단 피레기 자체에 대해서는 전력공학에서 더 깊이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피레기에 법적인 거 있죠. 기능이나 이런 거 떠나서 법적인 부분만 언급하기 때문에. 피레기 설치 장소 어디냐? 일단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보시면 발전소 있습니다. 발전소에 저기는 인출구 있죠. 발전소에서 나가는 곳.
혹은 변전소 같은 경우는 입구, 발전소 출구, 변전소 입구 등 이런 것들. 변전소도 입구, 출구.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 또는 주단 장소의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여기에서는 발전소의 인출구가 대표가 되고요. 특구압 가공전선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 앞에서 했었죠. 배전용 변압기는 35kV 이하가 되고요. 고압측 및 특고압측입니다. 배전용 변압기에 특고압측에 고압측에 이렇게 피레기를 시설한다. 세 번째,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 인입구. 수용장소인데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 전력을 받으면 그 입구에 이렇게 피레기를 시설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이것도 보시면 인입구, 인출구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모두 접속되는 곳이 피레기를 시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피레기의 접지장 값은 10옴 이하일 것. 피레기의 접지장 값은 10옴 이하일 것. 예전에는 피레기는 일정 접지였고 일정 접지는 10옴 이하였는데 그 일정 접지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피레기의 접지장 값 10옴 이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압축 공기 계통. 공기를 압축시키는 컴프레셔 같은 압축 공기입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에서 개폐기나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 공기를 압축하는 거예요. 했을 때 자주 나옵니다.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수압. 물의 압력은 1.5배. 수압. 1.25배의 기압. 시간은 10분. 우리가 여기서 그 설비 과목에서 뭔가를 시험한다고 했을 때는 시험 시간 대부분 10분이 많았죠. 조금 전에 나왔던 것도 우리 조금 전에 10분 나왔었죠. 그 고주파 이용 전기 설비도 1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탱크는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개폐기 또는 차단기 투입 및 차단을 한 번 1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질 것. 1회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저하는 경우 자동적 압력 회복하는 장치는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주 공기 탱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사용 압력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사용하는데 압력계 눈금 얼마? 1.5배 이상 3배 이하 압력계 눈금 자주 나옵니다. 이런 부분 잘 나오고요. 1회 이상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입니다. 고압 옥내 배선이요. 우리가 3장에서 저압 옥내 배선에 썼죠. 저압 옥내 배선에서 애작, 합성 수지관, 금속관, 가유전선관, 케이블, 덕트, 몰드, 플로덕트, 셀로덕트 모두 가능했었잖아요. 고압 옥내 배선에서는 3가지밖에 안 됩니다. 애자. 근데 애자는 건조한 장소, 전개된 장소에 하나야 애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금속관, 몰드, 덕트 다 안 됩니다. 케이블만 가능합니다. 케이블 가능하다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도 가능하죠. 케이블 트레이고요. 애자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은 공칭단 면적이 6제곱미리미터 이상입니다. 애자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은 6제곱미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인데 저압은 얼마였어요? 저압 옥내 배선은 2.5. 저압 옥내 배선은 2.5. 고압 옥내 배선은 6.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 단 전선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는 2m 이하. 저압에서도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였습니다. 2m였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6m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 2m고요.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8m 이상. 저압은 얼마였어요?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6m 이상이었죠.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0.05m 이상. 전선과 조영제는 저압 얼마? 25mm.
혹은 400V 초과해서 건조하지 않은 장소는 45mm, 0.025m, 0.045m였는데 고압에서는 0.05m, 5cm가 되죠. 애자는 전련, 난연, 내수성이고요. 고압 옥내배선, 저압 옥내배선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할 것. 그 다음에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케이블과 케이블 트레이와 애자였고, 애자 공사고, 이제 케이블 트레이 공사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저압과 똑같죠.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등의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사용한다. 다른 건 뭐요? 저압에서 케이블 트레이는 합성 수지관에 금속관에 넣은 것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고압에서는 합성 수지관, 금속관은 안 되고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케이블 트레이는 적합한 도체로 접지 시스템에 접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신 및 단신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트레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케이블 지름의 합계가 이 내측폭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더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할 것. 여러 겹 쌓는 것이 아니고요. 왜? 고압입니다. 특고압이요. 고압이죠, 지금. 고압이면 그만큼 높은 전압.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단층으로 이렇게 쌓아서 케이블 트레이 시설을 한다. 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다른 고압 옥내배선, 저압 옥내배선, 관등회로 배선, 약졸전선 등 또는 가스 수관 모두 고압 0.15m입니다. 0.15m. 저압도 0.15m였죠. 그래서 고압과 다른 고압 옥내배선, 고압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등 0.15m입니다. 애자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 나전선이고, 애자 공사는 나전선을 할 수 있는데, 애자 공사에서 나전선을 할 때는 2배, 0.3m. 가스 관은 0.15m인데요.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 이음부와 전력 양계 측정하는 것 있죠. 측정하는 것은 0.6m입니다. 고압 옥내배선. 그다음 13번 고압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 이동전선 하면은 캡타이어 케이블인데 고압이죠, 지금. 고압의 이동전선이니까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이고, 뭐 이런 거 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동전선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 과절 차단기 각극에 하고,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시설할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옥내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입니다. 앞에서는 이동, 여기는 접촉이에요. 접촉. 접촉에서는 일단 고압 접촉 전선에서 자주 나온 거, 많이 나온 건 없고요.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 6m 이하일 것. 그리고 접촉 전선에서 뭐 전선과 조응제 사이 이격거리 0.2m 이상일 것. 이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접촉 전선에서 다른 옥내전선, 약졸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 이와 유사한 곳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 0.6m입니다. 앞에서 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배선, 고압 옥내배선과 고압 옥내배선 이런 것들은 0.15m였잖아요. 접촉 전선 할 때는 다른 옥내전선과 약졸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 했을 때 이격거리 0.6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고압 옥내배선과 고압 접촉 전선 다릅니다. 견고한 격벽 설치할 경우는 절반 0.3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는 옥내 전기 설비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100kV 이하일 거. 그래서 우리가 공칭전압 보면 22.9kV, 66kV, 154kV인데 154kV, 100kV 넘으니까 154kV는 안 되고요. 66kV도 사실상 사용은 잘 안 해요. 그래서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라면 22.9kV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툭갑 옥내 전기 설비의 사용 전압은 100kV 이하고요. 근데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 의해서 하면은 35kV 이하일 것. 케이블은 100kV고요. 케이블 트레이에 이렇게 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 여러 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5kV 이하고요. 전선은 무조건 케이블일 것. 무조건 케이블일 것. 지중 전선도 무조건 케이블이었죠. 툭갑 옥내 전기 설비도 무조건 케이블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은 철제 또는 금속 콘크리트에 관덕 기타 경관 방호 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툭갑 옥내 배선과 다른 시설물과 이어거리는데 툭갑 옥내 배선과 저압 옥내 배선, 관동혈 배선 또는 고압 옥내 배선 사이의 이격거리 얼마? 저압에서 얼마였어? 저압에서. 고압에서 조금 전에 고압에서 0.15m였죠. 0.15m였는데 툭갑 옥내 배선과 저압 옥내 배선, 관동혈 배선 또는 이런 것들은 0.6m입니다. 그 다음 툭갑 옥내 배선과 약조연료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의 이런 유사한국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이런 것들은 툭갑은 지금 보시면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사용했다고 보니까 옥내 배선과 약조연료 전선 등 수관 가스관 이 유사한국과에서 접촉하지 아니할 것으로 시설하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남은 툭갑, 고압 부분 마무리하고 또 문제풀이 풀고 이제 KC가 저압까지 해서 저압까지가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되고요. 툭갑, 고압 나머지 부분은 합쳐서 한 20% 정도 되니까요. 고지가 거의 뭐 다 왔습니다. 8분 정도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더 참고 계속 공부에 좀 정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